제가 편입을 준비할 때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전적대가 좋아야 합격을 하는 건가? 학점이 안 좋은데 괜찮은 걸까? 이런 말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할 때 전적대와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체 구조가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바로 갈게요. 고교, 입시, 비교. 우선 편입을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그 당시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했죠. 근데 여러분, 대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이름이 중요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든 고등학교 이 간판은 중요도가 정말 낮아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 수시 전형에서는 내신,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점수가 중요하죠. 즉 입시제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이름 같은 건 부차적인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때 놀라운 건 편입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져요. 편입평가 3요소. 그러면 편입에서 평가 요소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기시험, 전공시험. 인서울대학교 기준에서 편입에서 보통 인문계열은 편입 영어, 자연계열은 편입 수학까지 봅니다. 이러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편입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편입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출신 대학교를 학벌로서 순위로 나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년마다 입결이 달라지고요. 학과마다도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모든 지원자를 불러 모아서 같은 날에 동일한 시험지를 풀었을 때 이때는 1등부터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입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거국 대학은 1차는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하고요. 2차에서 전공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전공시험에서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많이 궁금해할 만한 두 번째 평가 요소예요. 두 번째, 학점. 실제로 제가 편입에 지원했을 때 학점은 3점 초반대였습니다.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 편입에서 학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점을 받는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먼저 비교해보면 A대학교에서 3.0을 받은 학생이 있고 B대학교에서 4.0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더 잘하는 학생일까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A대학교, B대학교가 다른데 여기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같은 학점이라도 대학교, 전공, 평가 기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또 생겨버리죠. 그래서 입학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학점, GPA라는 요소를 통해서 더 실력 있는 학생들을 판별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평가는 하긴 해요. 근데 핵심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적이 낮아도 편입시험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 만회가 가능하다. 그만큼 편입시험의 중요도가 높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적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3점대 초반 이런 수준이 아니라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학점이 낮다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대학교 입학처 입장에서 이 학생의 성적 증명서를 딱 봤을 때 이 학생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일단 과제나 시험 같은 건 어떻게 했을지 보이고요. 출석은 제대로 했나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다라는 선입견이 딱 생기게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높은 4점대 학점을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적당한 학점이라도 맞춰 두시는 건 제가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학점이 아주 낮다면 유급이나 재수강을 통해서 학점을 좀 많이 올려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편입시험에 정말 올인을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남들보다 전공시험에서 다 압도를 해도 되고요. 성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다는 건 다른 부분에서 만회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평가 요소, 전공 적합성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울과기대학교 편입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동일계 학과라는 점수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편입에서 동일 학과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편입은 1, 2학년을 건너뛰고 바로 3학년으로 가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편입이라는 입시 제도의 메커니즘은 일단 대학교에 빈자리가 발생했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편입생을 모집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 이 편입생을 뽑고 나서 봤더니 이 학생이 전공에 대해서 적응도 못해, 학교도 적응을 못해. 그러면서 이 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아예 자퇴를 해버리고 재편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다시 또 빈자리가 발생을 해요. 결국에 이렇게 적응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두 가지의 손실을 봤어요. 첫 번째, 다른 실력 있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거. 두 번째, 빈자리로 인한 등록금 빵꾸. 그래서 편입이라는 입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끝까지 다닐 수 있냐, 이 한 문장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일 계열 학생이라면 기존에 공부했던 걸 이어나가는 느낌이니까 적응할 가능성 자체가 높은 거죠. 근데 아예 비동일 계열이다, 그럼 반대로 적응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왜 합격생들의 전적대가 좋아 보이는 걸까요? 제가 편입에서 전적대학교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격생 명단을 보면 전적대학교가 좋은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입은 역시 전적대 빨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착시 현상에 가까워요. 편입시험은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대학 수준의 영어, 수학, 전공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시험을 잘 풀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겠죠.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좋은 대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전적대학교가 좋아서 편입 합격을 했다 이게 아니라 편입 합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적대가 좋았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일반 편입에서 많이 벌어지고요. 반대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는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학사 편입 합격생들의 전적대학교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방대, 전문대, 고졸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로 준비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수준이 일반 편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실전 가이드.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높이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편입 시험을 메인으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학점 관리하느라 편입 공부를 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편입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보통 대학생 기준으로 병행하시는 분들은 2학년 2학기에는 최소 학점만을 수강하시면서 편입 공부, 파이널 대비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2학년 2학기까지 깔끔하게 다니시고요, 휴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휴학을 하고 나서 편입에 올인해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연결고리 만들기. 요즘 대학교 편입에서는 전공 적합서, 즉 편입하고 적응도를 보기 위해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뭐 동일 계열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작성하면 되는데 비동일 계열이면 문제가 생기죠.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다 이거보다는 지금 편입할 대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것들을 여기서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글을 작성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정형화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학생들은 다 자신만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원할 학과와 매칭을 시켜야죠. 그리고 내가 이수한 과목이 있거나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면 그걸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할 때에는 학과를 중구난방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학업계획서 양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학과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세 번째, 모집 요강 확인하기. 보통 편입 모집 요강은 11월에 나오고요, 12월에는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에 나왔던 모집 요강을 통해서 올해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 편입은요, 각 대학교마다 전형 방식이 너무 다르고요, 점수 비중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교들을 리스트업해서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보셔야 돼요. 필기 점수, 학점, 서류, 다양한 것들을 미리 체크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학점은행제 출신이었고 성적은 3점 초반이었어요. 심지어 경영학과였습니다. 근데 제가 편입 원서 접수를 작성했던 곳은 놀랍게도 인서울 수도권 대학교의 공과대학, 공대였죠. 저는 전적대학교도 안 좋았고 성적도 안 좋았고 비동일 계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편입 시험에 매진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편입에 있어서 전적대학교와 학점은 메인이 아니라 서브 개념이에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입 합격을 결정짓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력. 두 번째, 합격했을 때 잘 다닐 수 있는지 적응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에 집중하면 좋은지 확실하게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